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박미라입니다. 시장 예상대로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가운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쿼드러플 위칭데이를 맞이해 오후장 갈수록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째 하락하며 장중 1920선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강한 가운데 유독 항공주는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IT 부품주도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에 대비해야 하는 오늘이죠.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벤트 데이입니다. 먼저 오전에 있었던 금통위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큰 영향은 없었죠. 워낙 동결될 거란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인데 오늘 오후장 갈수록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짚어주시죠. 예, 우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였습니다. 이 동결한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이미 좀 예상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선 지난 8월이라든지 10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고 12월은 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한 시기로 아무래도 정책을 좀 보수적으로 유지하려는 시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이제 내려감으로 인해서 가계 부채도 급하게 증가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동안 두 번에 걸쳐서 인하를 하였고, 또 아직까지는 인하 효과에 대한 부분이 뚜렷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숨고르게 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날인데요. 현재 지수는 1920선에서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와 이제 또 선물에서 이제 외국인의 강한 매도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약 한 3,400억 정도, 그리고 기관은 약 한 550억 정도 좀 매도를 보이고 있고,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2,700계약 정도 이제 순매도가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오늘만 매도가 나온 게 아니고, 4거래일 연속 매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안정되어야 지수의 하락도 좀 멈출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좀 프로그램 매도 규모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좀 지수의 하락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감 전략을 좀 세워봐야 할 텐데 코스피가 장중 1920선마저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해서 좀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요. 상대적으로 오늘 좀 IT 부품주도 움직임은 괜찮더라고요. 장 마감까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와 또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서 매도세가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는 좀 추가적인 하락의 좀 가능성이 더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현재는 좀 큰 그림으로 보면서 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추가적인 하락도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분할 매수 및 저가 매수에 초점을 좀 맞춰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 무너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매매하는 업종을 좀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기전자, 제조업에 좀 매도세가 몰리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차 등의 이제 하락이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쓰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당분간은 좀 하락의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낙폭 과대주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먼저 어제 추천 종목들 4종목 먼저 살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2종목 좀 살펴볼 텐데 먼저 대원미디어가 어제 장 막판 주가를 많이 끌어올리면서 매수익을 잡지 못하신 분들 좀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다행히 좀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QSI도 이 종목이 4거래일 연속 오르더니 오늘 5거래일 만에 좀 쉬어가는 흐름도 나오고 있죠. 먼저 2종목 AS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야, 대원미디어 뭐 말씀 잘 해주셨는데 어제 네. 제가 말씀 드린 다음에 주가 막판에 그러니까요. 급격하게 끌어올려서 뭐 닥쳤던 게 뭐 지금 쳐다만 봤었는데 지금 네. 조금 이렇게 빠져주고는 있습니다. 다만 또 제가 원하는 가격대는 좀 안 오는 것 같아요. 뭐 네. 800원 좀 밑으로 해서 그 가격대는 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뭐 장도 그렇게 뭐 좋진 않기 때문에 네. 좀 지켜보는 그런 쪽으로 해서 내일 한번 좀 노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지금은 좀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뭐 QSI는 QSI는 딱 원하는 가격대입니다. 네. 이 가격대가 5,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QSI의 그런 뭐 앞으로의 그 레이저 다이오드의 그런 다양한 쓰임새, 뭐 3D 프린팅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부분들 최근에 좀 3D 프린팅이 뭐 삼성전자를 뭐 이렇게 돌려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뭐 지금 일단은 시장에서 사물 인터넷 쪽이 한번 좀 죽은 다음에는 다시 한번 뭐 3D 프린팅이나 이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걸 좀 대비를 해서 좀 미리 좀 선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지금 뭐 도전해 볼 만합니다. 네. 자, 다음 2종목 영풍정밀과 서원인텍인데요. 이 2종목은 오늘 시장 대비도 선방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영풍정밀 좀 수급이 좋다라고 강조하셨던 종목인데 어제 그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집계가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서원인텍도 어제 장 마감 좀 음봉이 나오더니 오늘 다시금 한 1% 정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매수 잡아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영풍정밀은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뭐 어떤 고려아연이나 이런 지분 가치가 전혀 반영이 된 상태도 아니고 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기관과 외인 쪽 물량이 서서히 좀 들어오는 거 놓고 봤을 때 최소한 하반 경직선은 좀 확보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가격 그렇게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사신다면 10,000원대, 11,000원대에서 충분히 팔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서원인텍은 아까 뭐 앵커님께서도 지금 IT가 지금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도 IT 특히 지금 휴대폰 부품주들이 뭐 자화전자 이런 뭐 파트론 뭐 시장과 지금 상관없이 사실 뭐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떨어졌었죠. 네. 너무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가 정상화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서원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뭐 그렇게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괜찮고요.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뭐 지금 뭐 괜찮은 뭐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11,000원 저는 뭐 11,000원 정도라고 하면 그 밑에면 오히려 또 땡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정도면 매수에 가담하셔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어제 추천 종목들 좀 간략하게 AS 도와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오늘장 단기 공략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참 어렵다 보니까 참 종목 발굴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나요? 진짜 좀 자, 오늘이 제일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일단 뭐 첫 번째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을 한번 갖고 왔습니다. 솔브레인 ENG. ENG라는 종목인데, 솔브레인이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솔브레인은, 여러분, 뭐, 많이 예전에 하셨을 거예요. 솔브레인이 하는 것들은 이제, 뭐, 소재 쪽입니다. 그 반도체나 그 휴대폰, 뭐, 소재 쪽하고, 이제, 뭐, 씬글라스, 아몰레드라는 그런 강화유리 쪽을 하고 있고요. 그 솔브레인이 소재 쪽은 굉장히 강한 데 비해서 반도체 장비나 이런 쪽을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솔브레인 ENG를 그 전에 뭐 TSC 뭐 멤시스라고 약간 좀 예전에 잘 나가다가 좀
삼성전자 거래도 끊기고 하면서 예, 좀 부실화됐었던 그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예, 빠르게 지금 정상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을 턴어라운드 했고 올해 굉장히 좀 지금 좋은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삼성전자 외에도 삼성전자에는 본격적으로 뭐 매출이 발생되는 건 아닙니다. 네. 아니긴 하지만 지금 중국 쪽 그 LCD, LED 업체들의 지금 수주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솔브랜 자체가 또 삼성전자와 굉장히 좀 관계가 깊은 그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모회사의 그런 영업력을 좀 이용을 해서 솔브랜 ENG가 앞으로 그쪽으로도 예. 아무래도 뭐 반도체 장비 쪽은 삼성전자를 못 잡으면 그건 클 수가 없습니다.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기대가 예, 된다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뭐 현재 뭐 3분기하고 이제 4분기 수주 잔고 4분기 수주 잔고 감안 시에 최근에 지금 주가가 주봉상으로 봐도 거래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항상 뭐 바닥에 있다가 월봉 보시면 거의 뭐 이게 좀 옛날에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나빠졌었고 거의 뭐 네. 상장 폐지까지도 갈 뻔했었던 예. 그걸 지금 살려놓은 겁니다. 그렇기 주가가 때문에 드라마틱하네요. 지난 10월하고 예, 그렇죠. 비교하면. 예. 네. 그래서 뭐 좋은 주인을 만났고 예. 했기 때문에 예, 주가 등락은 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등락이 있더라도 결국에 지금 우상향으로 꾸준하게 좀 가지 않을까 예, 생각이 네. 되고요. 예, 그래서 1100 지금 현재 1150원이라면 예, 올해 기준 했을 때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도 그런 뭐 성장성 감안했을 때 그리고 또 삼성전자를 받아들였을 때 네. 예, 수주에 성공했을 때 감안한 그때는 뭐 2,000원도 그냥 무리 없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그 다음 종목은 예,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지금 중앙백신은 예, 토종 동물 백신 뭐 전문 업체고요. 네. 예, 3분기에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예, 달성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뭐 20억이 돌파를 했고요. 예. 그리고 매년 뭐 10%, 20% 성장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근데 좀 예전에는 뭐 구제역이나 이런 거 발생하면 좀 테마주 쪽으로 그러니까요. 예, 엮여서 뭐 지금 과거 2009년도에 뭐 3만 얼마까지 갔다가 네. 쭉 빠졌었죠. 그래서 뭐 10,000원, 뭐 15,000원, 17,000원 왔다 갔다 계속하죠. 최근에는 외국인 기관들 수급이 네. 붙으면서 이전과 좀 다르게 좀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19,7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정을 네. 잘 받은 상태고요. 이 정도라고 하면 최근에 들어왔던 기관들 그 단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얘네들도 좀 그동안 또 사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 관리 좀 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지금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네. 그런 어떤 그 바이오 섹터 뭐 30배, 40배 하지 않습니까? PER 네. 보면 이건 15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최근에 뭐 어떤 바이엘사도 그런 굉장히 유명한 네. 그 세계적 제약사 바이엘사도 제휴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 베트남과 지금 한 베트남 그 FTA 지금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 쪽에도 지금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단가가 또 좋아질 거고 수출 경쟁력이 네. 예, 높아질 거고 여러모로 지금 예, 좀 호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구간만 잘 견디면 다시 한번 전고점 뚫는 흐름 나올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뭐 제가 전문적으로 네.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은 아니지만 최근 좀 주가가 많이 좀 하락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아요. 중간 예, 뭐 더 떨어질 맨날 그런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또 못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네. 좋은 종목은 일단 사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종목은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뭐 실적이 이건 굉장히 좋거나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네. 예, 좀 UL스케어 뭐 이런 원격 그 의료 솔루션 업체고요. 예. 이 원격 의료 보험 수가가 지금 뭐 반영을 해준다, 만다, 막 그런 얘기가 있고요. 아마 지금 반영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반영 시에는 앞으로 이제 뭐 큰 폭의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연간 실적은 좀 지금 정체 상태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원격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솔루션 부분에서 지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이 성장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 움직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삼성 쪽에서 또 헬스케어 쪽 지금 삼성물산을 통해서 움직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놓고 봤을 때 좀 원격 의료라든가 US케어 쪽이 다시 한번 지금 그런 종목들이 뭐 인성정보나 뭐 비트컴퓨터도 해서 조정을 좀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쯤 뭐 크게 지금 차트상으로 부담은 없는 자리입니다. 네. 때문에 5,200원 정도 이렇게 뭐 들어가 보시면 한 번쯤은 6,000원대 돌파하는 흐름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 목표로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종목은 JW 홀딩스입니다. JW 홀딩스. 네. JW 중해제약과 신약을 JW 중해신약을 보유한 지주사고요. 동생 뭐 그런 지주사로서 이 종목도 중해제약과 중해 그 신약의 어떤 그런 지분 가치만 해도 이 시가총액 좀 뛰어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3분기에 그 영업이익하고 그 순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 JW 중해제약 쪽에서는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데, 네. 중해 신약이 아무래도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개발비가 좀 많이 들어가면서 좀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다 뭐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대표를 포함해서 경영진들이 지분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 있고요. 아무래도 주가 너무 많이 조정받았다, 자기네 봐도 싸다 싶고 또 앞으로 호재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게 뭐 실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될 거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좀 사는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2,500원 기준에서 좀 모아가시면 좋은 뭐 효과가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목표는 한 3,000원대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대응하기 어려운 장이지만 고심하셔서 4종목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는 토요일 또 강연회 있으시다고요. 좀 소개해 주시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2시에 하나대투증권 본사에서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의도 여기 2번 출구, 5번 출구에 나오시면 되고요. 하나대투증권 본사 10층입니다. 전철 타고 오시면 되고요. 주차는 안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꼭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지웅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증시 흐름 살펴보고 또 투자 맥을 짚어보는 정윤성의 후광통입니다. 유한타증권의 정윤성 PB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중국 상해 증시가 장 마감 한 2% 정도 오르면서 전전날의 급락세는 일단 진정이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경제 공작 회의가 진행될 텐데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중국 공작 회의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가장 큰 흐름은 우선은 중국 쪽에서 점차적으로 민영화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금융을 계속적으로 살리면서 미국이 그동안 해왔었던 그런 중국에 해왔었던 어떤 재고 자산에 대한 축소라든지 정리, 재고 정리, 과잉 생산 규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내수 쪽으로 활발히 할 수 있는 미국 쪽의 경제 패러다임을 지금 이번 공작 회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상해 종합지수 어제 이틀 정도 굉장히 많이 밀렸죠. 마이너스 5% 지수가 마이너스 5% 밀리니까 상해 종합지수 오를 때 확실히 오르지만 또 떨어질 때 또 화끈하게 떨어지죠. 마이너스 5% 정도 이번 주 월요일 날 12월 9일이죠. 12월 9일 날 화요일 날 이게 밀렸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 플러스 2.9%로 좀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살짝 밀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진 않습니다. 지금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좀 문의가 많이 오십니다. 밀리는 것이 이제 완전히 추세가 바뀌는 것이냐 아니면 살짝 눌렸다 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살짝 눌렸다 가는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밀렸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자기가 자신 있는 종목을 한번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각 기업들의 가치를 어느 정도 분석해 놓는 그런 선행학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종목들을 보면 상해 시장인데요. 우선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은행주들 좀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상은행이라든지 중국건설은행 같은 경우 마이너스 2%대의 하락세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주들도 오늘 중신증권이 가장 흐름이 좋았었지만 오늘은 마이너스 5%대의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태증권도 마이너스 5%, 초상증권만이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SOC 쪽이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특히 환경 관련해서 천진, 창업,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오늘 거의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철, 철로, 철용, 물류 같은 경우도 오늘 3.4%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무한홀딩스나 한남환경 같은 환경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밖에 여타 종목들은 좀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눈에 띄는 것은 공항 관련주들, 상해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정고점을 계속적으로 탈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상해 증시 지금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을 투자 기회로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귀주모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전통술인 마오타이주를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동안 하락폭이 컸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이렇게 하락폭이 컸었죠. 그러다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상승을 하는 그런 길목은 좀 신뢰도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그동안 빠졌던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부정부패 척결과 귀주모태주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한마디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공산당이기 때문에 집권 체제로서 뇌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 마오타이주가 한 병에 이제 수십만 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서 이제 현금 대신에 이렇게 선물로 줄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집을 압수수색했더니 마오타이주가 수천 명이 나오더라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리는 부분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마오타이주가 이제 공무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다. 첫 번째는 가격을 낮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화에 한 발 더 폭넓게 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개인들의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좋은 선물을 해줘야 될 때가 많죠. 굳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뭐 거래처라든지 그런 쪽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귀주모태주의 마오타이주가 성인들 특히나 남성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선물로 줄 때는 귀주모태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점 구간에서 공략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오타이주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죠. 중국 귀주모태주 자세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정용성 PB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자, 시장 분위기는 영 찝찝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대응을 하실 겁니까? 제가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이 지금 대외 악재와 그 다음에 국내 상황도 동심한기에다가 금통위는 금리 동결까지 하고 뚜렷하게 상승 분위기를 타기에는 마땅한 지금 대안 자체가 없다. 그냥 재미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뭘 찾기가 좀 힘들지 않나. 모멘텀거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멘텀거리를 생각해 봤을 때 오늘과 내일 정도부터 이후는 어떤 모멘텀거리가 생각이 나냐면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만듭니다. 어떤 고민이냐면요, 바로 이거죠. 쇼커버링 물량에 대한 그런 고민입니다. 항상 연말이 되면 그간 뭐 빌려갔던 주식을 갚기도 하고 상한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다시 천천히 상승을 주는 분위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초에 한번 빠지던가 좀 이따 빠지던가 다시 바로 그냥 올라가기도 하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연말까지는 그래도 그런 흐름이 나와줍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대차를 상한하는 그런 포인트들 많이 보여요. 그래서 오늘이나 아마 내일 정도 빠르면 죄송합니다. 오늘 정도가 마지막으로 해서 다시 지수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요, 조금만 시장을 느긋하게 보시면 어떨까요?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지금 밀리고 있어요. 내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조금만 여유 가지시고 대응해보자,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수급 100점주 보기 전에요, 상담도 같이 해드릴 건데 전화번호 안내 해드리자면요, 문자만 됩니다.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문자 외에 전화는 3시에 시작하는 방송에서 하시면 될 거예요. 전화는요. 지금 문자 받으니까요, 빨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100점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파트론부터 해서요, 네, 삼성전기, 네이버, LG, 생활건강, 이마트, 이렇게 조금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이죠. 파트론부터 볼게요. 네, 오늘 시장 안 좋아요. 근데 파트론이 굉장히 많은 수급이 좀 들어옵니다. 거의 뭐 코스피, 코스닥 다 따져봐도 이렇게 좋은 수급이 들어오기 힘들 정도로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정말 많은 물량이 들어와요. 파트론이 최근에 수급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기관들이 정말 많은 물량인데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관들 오늘 23만 주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외인까지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궁금해집니다. 파트론의 그간의 대차가 어떻게 되고 있나, 대차 거래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론의 대차 거래 내역 추이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겠죠. 많은 물량이 언제 11월 들어서부터 줄어들었더라. 상환을 엄청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오늘 엄청나게 얘기했죠. 11월 들어서부터 많은 물량이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어떻게 되고 있죠? 네, 뛰어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와요. 언제 매수해야 될까요? 조정이 나오면 매수해야 되죠. 지금 따라가시다가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어쨌든 수급 좋고 해서 관심이 필요한 종목이라서 말씀드려봤고요. 자, 그 다음 삼성전기입니다. 자, 삼성전기가 오늘 21선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주는 듯 싶었는데 어쨌든 큰 반등을 주지 못하고 크게 밀리지도 않고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현재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수급 분위기에서 살펴보자면 수급부터 볼게요. 최근에 외인들의 강한 매수와 기관들의 매도세, 잔잔한 매도세가 보였는데 오늘 장은요, 외인
2만주 기간 또 매수, 기타 법인까지 매수, 풀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밀리진 않는 모습이네요. 조정이 나온 거죠. 살짝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자, 반등을 주겠죠. 삼성전기의 최근 대차를 봅시다. 네. 보이시나요? 새파랗게 상환을 해주고 있더라. 보이세요? 여기 새파랗죠?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던지는 게 아니라 사서 갖고 있더라. 언제부터? 역시나 11월 거의 초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주가가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쉽사리 멈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아시잖아요. 새파랗잖아요. 1000만이 넘던 게 지금 700만대까지 내려왔어요. 오늘 또 상한을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녁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 자, 상승 분위기를 조금 더 탈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네이버입니다. 저는 밀려요. 거의 쌍바닥 포인트까지 왔어요. 9월 11일 69만 8천원대까지 있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상황에서 오늘 가장 저가로 포인트가 70만 2천원까지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수급이었는데 오늘 장부터 잠정치가 좀 바뀌는 듯한 움직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적지도 않죠? 네, 외인들의 매수와 기관들의 매수세가 양매수가 잡히고 있어요. 바닥을 좀 확인했나? 그럼 내일 상승을 준다면 어떤 상승이 나올까요? 좀 가파른 상승? 못해도 어떤 그림이 나올 거냐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상승이나 이런 때나 이런 포인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또 있죠. 그 전에 이때도 있었고요. 이때도 있었고. 어찌됐든 내일 상승을 또 주면서 올라갈 경우에는 주가가 튀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을 만드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신에 내일 꺾이면 안 돼요. 그럼 내일 올라갈 때 사면 되겠죠. 아셨죠? 그렇게 대응합시다. 자, LG생활건강 보겠습니다. 아이고, LG생명건강 말고요. 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네, 오늘 약간은 조금 조정이 나온 이후에 상승을 좀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 보자면 외인이 얼마요? 33억, 기간이 한 6억 원 정도의 매수세를 보여줘요. 많은 물량은 아닌가요? 근데 오늘 시장 대비하자면 많은 물량이에요. 이 정도면요. 그렇죠? 오늘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자, 차트 분위기에서 보니까 매수는 해줍니다. 이게 추세적인 부분에서 자주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 아이고, 이게 아니고요. 자주 말씀드리는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에서 고민을 해보자면 이 정도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고민이 들기도 해요.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한 55만 원대 오면은 정말 싸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일단 오늘 반등은 줬어요. 근데 최근 수급 보자면 좋진 않아요. 근데 외인은 꾸준하게 들어와요. 네. 약간 애매하게 만드는 수급이긴 합니다. 하지만 내일장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제가 지금 네모칸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네. 현재 이 네모칸 안에서의 가격대 한 55만원부터 해서 60만원 초반대 박스권 안에서의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하시는 종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마트 보겠습니다. 이마트가 10월 거의 말부터 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11월부터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자, 오늘도 엄청 밀렸다가 다 회복을 시켜주면서 플러스권으로 주가를 만들어 놓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자, 최근의 수급은요, 꾸준한 외인과 꾸준한 기관들의 서로 매수와 매도세를 보여줬던 그런 상황이었고, 오늘 장은 양매수가 좀 잡히는데 기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대차 쪽에서 보자면 상한은 근데 줄을 이루고 있죠. 주수가요, 잔고가 상당히 컸는데 자릿수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줄었어요. 네. 상승을 좀 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대차가 줄어드니까, 잔고가 줄어드니까 올라갑니다. 네. 주식은 보통 이제, 그쵸? 이게 바로 이제 공매도와의 싸움인 거죠. 올라가죠. 그래서 좀 좋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상승을 줬는데. 박스권에 대한 포인트 보자면, 요 정도 생각을 해보자면요. 박스권의 중단 정도까지는 그래도 한 3만, 한 3,000원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한 10,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쉽게.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지금부터 꺾여 내려가면 골치가 아프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조금은 약간 제한적이지 않나.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시라고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자, 상담을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 위닉스입니다. 540 하나님 12,500원에 네, 질문을 주셨어요. 12,500원이요.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금 400원 정도 수익이 나오긴 상태예요. 매수하신 구간대는 요때쯤 되신 것 같아요. 자, 위닉스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잠깐 제가 떴는데요. 보도록 하죠. 자, 3분기 실적 하락 이유. 네, 잘려도 괜찮아요. 뭐 크게 걱정되는 거 아니면 읽어드릴게요. 자, 3분기 실적 하락 이유는 맨 위에요. 자, 뭐 마른 장마로 인해서 2분기 미리 판매되었던 제습기가 반품되면서 3분기 때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재고가 반영돼서 3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렇죠? 자, 현재 공장 가동률과 제습기 재고 처리 진행 정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공장 가동률이 70에서 80%. 약간 조금 걱정이에요. 자, 돌아와서요. 지금은 살펴보자면 공장 가동률 자체가 약간 낮은 상태에서 3분기 재고가 아직 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직접 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좀 개선사항이 나오겠지만 약간의 재고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본다면은 예상치만큼은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이 지금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위닉스의 수급상황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최근 들어 꾸준하게 해주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린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자, 당연히 실적 흐름은 3분기 때는 저조했고 4분기 때 그럼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냐. 상당히 실적이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 4분기도 어쩔 수 없이 재고에 대한 처리를 받는다면은 작년의 실적은 사실상 넘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작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무슨 포인트죠? 중국 이슈 따라서 나왔는데 지금은 올라가더라도 좀 제한적이다. 4분기가 좀 낮겠죠. 3분기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오르겠죠. 얼마까지 봐야 됩니까? 15,000원까지가 1차적인 가격 구간으로 책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구간대는 얼마? 17,000원, 8,000원 정도까지가 고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승을 주면 적당한 수익에 만족을 하시고요. 현 구간대에서는 아직은 팔식이는 아니다. 아직은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꺾여 내려가서 다시 12,000원 아래로 내려가 버린다면 그때는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이제 종목이 있으면 첫 종목에 대해서는 주단과 통화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다고 했어요. 잠깐 보여드렸고 궁금하시면 11시 공개방송 들어오시면 찾아가지고 원하시는 종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츠입니다. 자, 8516님 하츠 4,950원에 15%입니다. 보겠습니다. 손절 질문하셨어요. 이때 10월 들어서부터 거의 10월 말부터 해서요. 관련주들이 다 안 좋았어요. 하츠가 이랬고요. 벽산 꺾였죠. 뭐 있습니까? 여러분 현대 리바트 주가 그때 꺾여 내려갔죠. 또 뭐가 있어요? 한샘 주가 꺾여 내려갔죠. KCC 주가도 마찬가지로 꺾여 내려갔다. 관련주들이 다 안 좋았습니다. LG 하우시스 어떻게 됐나요? 마찬가지 흐름이 나왔어요. 다 안 좋았던 시기입니다. 왜냐?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LG 하우시스인데 벽산 리바트는 현대 리바트는 대박이었죠. 그렇죠? 자, 하츠도 많이 올랐어요. 보세요. 올 초부터 해서 등락폭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계속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추세에 대해서 이 큰 그림들 좀 더 다시 그어볼게요. 이 큰 추세에 대해서 이렇게 상승을 주는 그림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해요? 완전 깨고 내려간 포인트가 이때 한번 나왔었고 이따 급락할 때 이때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사면 안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매수가가 4,950원.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때 급락할 때 샀나요? 아니면 이때 셨나요? 이전이셨나요? 8월인지는 11월인지 모르겠지만 11월 달에 사셨다면은 정말 빅 미스테이크 실수하신 거예요. 반등을 주는 포인트가 좀 보여야 되는데 현재 수급 상황과 실적 분위기를 봤을 때는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자, 실적이 돌아온다 쳐요, 하치가. 네, 그런데 수급이 안 돌아오고 있다고요. 전혀. 네, 올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눈에 말씀드리죠. 추세에 대해서 깨고 내려갈 때는 일단 어떻게 매도 처리한 이후에 다시 매수해야 된다. 얘는 추세가 이 정도 되겠네요. 보자면. 약간은 조금 위험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추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직은 시기적으로 판단하기 이르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안타깝지만 비중을 좀 줄이시던가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꽤나 오래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 보니까 삼성전기 매수할까요인데요. 1271님. 네,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말씀드렸죠. 언제 사야 되냐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이게 상승 그림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나서 큰 조정 한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예요. 네. 얘가 진짜 올라갈 종목이라면 이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떨어지면 떨어질 때 조정이 나오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얘가 추세의 상단 부분인데 맨날 말씀드리는 바뀌었잖아요. 하단이 나와야 돼요. 요 하단을 생각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달이나 다음 달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기다리자고요. 지금은 약간 때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나쁘지 않지만 사시면 약간 마음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올라갈 건 확실해요. 그래서 한 55,000원 정도 내려오고 한 52,000원 정도, 한 5만원대 55,000원 아래 정도 오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죠. 그래도 나는 사야겠다 생각하신다면은 정말 앞으로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내년 초까지 천천히 분할 매수로 쪼개고 또 쪼개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20%까지 가능하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산 네트웍스 012님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질문들 많이 하시는 건지 이거 제가 서경 사람이니까 한번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한국경제TV에서 방송했었죠? 네? 그젠가요? 지금 다 죽었네 사람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면은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일단 들은 건 그래요. 완전 단기 고점에서 이상무 멘토랑 제가 오전 방송에서 이거 이때까지만 해도 괜찮다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는 제가 저희 둘 다 뭐야?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6,670원이죠? 네. 언제 사신 건가요? 수익 날려다 말았죠. 그쵸? 다시 올라갈까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기관이 20만 주 매도. 기타 법인이 4만 주 산다고요? 최근에 수급 볼게요. 네, 상황이 안 좋잖아요. 어쨌든 뭐 타방송에서 추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들은 바로는 그렇긴 한데 안 했다면 제가 뭐 일단 사과 말씀 드리겠지만 일단 흐름상으로는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지금 거의 바닥을 확인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기도 굉장히 또 팔기도 굉장히 애매한 자리예요, 사실. 네, 팔기도 애매해요. 지금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다음 달 내일이나 또 다음 주부터 좀 반등을 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합니다. 홀딩하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실현이 되시면 7,000유로 다시 올라가 버린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수익 실현하고 나오는 전략이 어떨까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삼성물산입니다. 68,500원 224만원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물산을 매수를 하셨는데 68,000원대죠. 제가 언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장기로 가져가면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전에도 말씀드렸죠. 단기로 볼 거라면 파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팔아야 되는데 현재 구간대에서는 또 팔기도 애매한 시점 많이 밀려버렸잖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물산 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는, 합병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합병된 이후부터 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가지고 있는 지분도 만만치 않고요. 상장하는 그런 회사들의 지분도.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어떻게 다시 우상승 쪽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큰 걱정보다는 조금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 지금 마이너스 10% 정도신 거네요. 그쵸? 조금만 참아볼게요. 다시 반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평산차업 KDR 50% 3120님, 이거, 자, 이거를, 이전에 한 분이 상담이 와가지고 제가 거의 싸울 뻔했어요. 기억들 하시는 분 계시죠?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었는데, 파시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또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길래 상담을 또 해드렸던 겁니다. 이게 홍콩에 이게 상장되어 있는가 그럴 거예요. 자, 일단은 관심조차 없어요. 시장에서는. 이게 거래량 자체가 안 되고, 거래량 자체 기준 미달에다가 시가총액도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33억이에요. 시가총액이요. 자, 이거 700원 사셨잖아요. 근데 사자마자 정지신가요? 응? 참, 이거 어떻게 이거를 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이게 제가 이거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정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정리를 해서 얼마의 가격을 측정해 줄지 아니면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건지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 이런 거를 사셨을까? 조금 안타까워. 이건 알아봐야 돼요. 제가 따로. 이거는 지금 이것만 보고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다음에 좀 알아보고 나서 다음에 아마 연락을 주시면 그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더 알아본 이후에 제 지식이 쌓이면 그때 연락을 주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1번 네, 아프리카TV 나우콤이죠. 보겠습니다. 31,750원에 20% 보겠습니다. 자, 31,750원이시면 선을 한번 그어보죠. 네, 여기쯤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참 좀 그래요. 여기 자꾸 이렇게 고점 이렇게 매수하시는 버릇은 굉장히 안 좋은데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 방송 보시면서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아마 이제 새로 오신 분인 것 같고 새로 방송 보시는 분 같은데, 걱정이 되실 가격에 왜 자꾸 매수를 하시는지 지금 다 깨고 내려가니까 이제서야 또 상담 문의를 하시고, 다른 데도 하셨겠죠? 다른 방송에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수급 볼게요. 네. 이건 뭐죠? 어떤 수급이죠, 이런 건? 주인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디로 한쪽에 뭉쳐있던 거야 되는데, 그쵸? 이건 뭐, 이도 저도 아닌 수급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최근 들어선. 아프리카TV가 이제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스포츠 이벤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속 좋아진 실적은 맞아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이유잖아요, 사실 이게. 작년, 재작년 대비해서는 주가가 어떻게 해요? 3배가 올랐습니다. 3배가. 그쵸? 만원에서 3만원 갔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부터 해서는 당연히 펀드멘탈 측면에서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매수하신 가격이 정말 너무 말 터무니없게 높으셨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추세 하단에 맞춰보더라도, 그쵸? 이런 포인트에 매수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조금은 좀 말이 안 됐다. 깨져가고 내려갔잖아요, 이럴 때는. 매도가 맞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등 주면 적당히 좀 비중을 줄여주세요. 자, 다음은 1387님 코스맥스 105,000원입니다. 10% 매도 시점은요. 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 샀는지 어제 샀는지 그제 샀는지는 모르겠어요. 11월에 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10%세요. 기다려 보셔야죠. 뭐 베트남 쪽에 FTA 수혜주라고도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뭐 크게 뭐 제가 볼 때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모르는 거죠.
수급은 아직 크게 꼬여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오는 것 같지만 아직 잡혀있는 수급이 꽤나 있어요. 최근 들어서. 잠정치 보면은 기관 매도가 좀 있긴 한데 뭐 큰 규모도 아닙니다. 현재창 열어볼까요? 외인 매수는 오늘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주고 대차를 봅시다. 상한이 최근에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천천히 나쁘진 않아 보여요.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까지 봐야 되냐고요? 네, 1차적으로는 참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11만 5천원까지만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10만원 깨지면 뒤도 보지 마시고 어떻게?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드렸고요. 다산 네트워크 좀 안타깝습니다. 네, 종목 사실 때는 항상 조금 막 올라간다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온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낙폭을 줄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투자 심리도 많이 위축돼 있죠. 이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